이번 시간에는 기본 원리를 분석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알면은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를 쓰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넣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인데, 대부분 제가 오랜 기간 이 사업계획서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엇이냐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창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셔서 사업계획서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하거나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계획서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 사업계획서가 어떤 용도로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왜 있어야 되는지, 또는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거나 그 필요성 자체를 잘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그래도 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대행을 받거나 아니면 대행을 의뢰를 하거나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은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는 어떤 전략 기획 또는 마케팅 전략,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규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약간 강사 모드로 제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평소에는 좀 약간 친숙한 이미지로 제가 동영상 녹화를 떴다면은 이제는 좀 약간 강사 이미지에 맞춰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좋은 또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 좀 기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as is와 to be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미래, 지향적인 사업, 이게 이제 사업 아이템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단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 현재 상황,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런 체계인데,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 지원금, 창업, 선도대학이라든지 창업 맞춤형, 이런 데에 지원하시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이제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자전거를 만약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자전거 시장이 어떻고, 현재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 그리고 이런 활용성, 어떤 형태로 나온다. 어떤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적인 측면, 뭐 족창성형 차별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넣어놓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점유하거나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뭐 기업, 경쟁 기업이죠, 이제. 경쟁 기업이 될 수 있죠.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고객 수요층,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거나 지금 자전거가 국내 시장에 어떻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 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현황, 뭐 시장 현황이 되겠죠. 그냥 현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자, 이거는 이게 이제 현재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독창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차별화되긴 아이템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자전거를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반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아이템만 설명을 해. 아이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지금 말하는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이템에 대한 설득력을 못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걸 개발하게 됐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왜 수요층을 꼭 60대에 맞췄지? 자전거를 60대 분들이 많이 타나?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다는 거는 이 앞에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라는 어떤 지금 또는 과거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심사위원이라든지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말하기 전에는 이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뭐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as is 또는 to be라고 말씀드립니다. to be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는 아이템의 발굴된 배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추진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to be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굉장히 지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테일러링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것들을 사업계획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요? 제시를 합니다. 맞나요? 일단은 뭐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가 대부분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현재를 분석하고 이게 이제 현안 분석이라고 하고 뭐 시장 조사 아니면 뭐 경쟁업체 분석 막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라는 그 조건부 서식 뭐 조건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수업 분석.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분석으로 시사점적인 부분들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강점, 약점, 위기, 뭐 기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부분들은 좋고 어떤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뭐 그런적인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사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크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업 분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수업 분석 자체를 그 표 형태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 내용은 굉장히 간추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표 자체가 수업 분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안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수업 분석이라는 어떤 그 포괄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쪽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 고객들이 그 표가 없으면은 수업 분석이 왜 없어요? 수업 분석이 왜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제대로 된 그 의미라든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심사위원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 분석이 없죠. 그 박스,
유기 이런 거 있잖아요. SWOT.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그 박스 안에 내용을 그 내용이 없으면 수업 분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약적인 부분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 분석, 에지즈 분석이 다 들어갔다면은 그는 이제 수업 분석 전체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걸 좀 요약한 거, 이제 수업 분석을 요약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요약하다 보면 내용적인 부분들이 함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사업계획서는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발표 자료에서 그걸 넣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생각한 아이템.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심사위원들,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아이템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미래 계획.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제 조금 전문적인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업 아이템이죠.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일반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템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아이템에 대한 독창성이라는 차별성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또 깊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일단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아이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잖아요. 저희는 얘를 자전거로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일단 자전거를 만들려면 이제 제조,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제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OEM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제조 공장을 만들 거냐. 근데 이 자전거라는 부품 자체가 한두 개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 조달 같은 거, 그리고 제조 시스템, 어떻게 할까, OEM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기술력, 인력,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 제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창업 지원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돈만 많다면 TV 광고 때리거나 연예인 섭외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이런 데 협찬을 해가지고 그 자전거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간접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광고 형태가 마케팅인 방법이 많은데, 일단은 창업자들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가.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계획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이 계획적인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정말 구현해낼 수 있구나. 만들어낼 수 있구나. 저걸 통해 정말 수입을 낼 수 있구나. 또는 정말 저런 식으로 하면 판매가 되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파악을 하고 점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미래,
투비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건데,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적절하게 내용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현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빵꾸가 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 아이템과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막 이상한 내용,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이 아이템에 연관된 어떤 뭐 이야기들은 쭉쭉쭉 써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매칭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백데이터로서의 부족함, 뭐 그런 부분들이 많죠. 또한, 이 미래적인 계획이 대부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냥 아이템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겪는 문제입니다. 아이템만 가지고 있지, 그 아이템이 왜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 아이템을 실행하기 위한, 또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죠. 대부분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의 창업자를 제외한 정말 청년 창업 또는 진짜 스타트업, 진짜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막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뭐 자문을 받는 것도 좋고, 창업지원센터에 가면은 뭐 멘토라든지 그쪽 이제 뭐 기관 담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또는 조언 또는 멘토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가져갈 건지 상담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제조 부분에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OEM을 만들더라도 이 안에 뭐 금형이라든지 양산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대량 생산 어떻게 할 건지, 그 유통,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디테일하게 쓰다 보면 굉장히 내용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말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걸 더 디테일하게 쓰면 쓸수록 그거에 대한 현실성 또는 아이템에 대한 구현 가능성적인 부분들이 높아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솔직히 이제 사업계에서 녹여들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도 삽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계에서 많이 써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막상 쓰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조화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설득적인 논리적인 부분들, 설득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업계획서의 이제 완성도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